1995년 봄, 낡은 철문을 쾅쾅 두들기는 소리와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박용식 씨, 문 여세요. 접니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초라한 모습의 노인이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마지막인 거 아시죠? 제발. 딱 일주일만 더 주십시오. 손자 수술비가. 그 말 지난달에도 들었습니다. 계약서에 사인하셨죠? 이자만 300만 원입니다. 젊은이에게 연신 읊조리는 노인, 구분 등이 더욱 안타까움을 불러일으킵니다. 제발. 손자가 아파요. 손자가 죽습니다. 제발요. 좋아요. 딱 일주일 시간을 드립니다. 뒤돌아서다 누워있는 손자를 보며 강 사장은 지갑에서 5만 원짜리를 두둑히 꺼내 노인에게 건네며 손주 소고기 한 근 사 먹여요. 수술하려면 힘이 있어야지. 노인은 고맙다며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저는 갑니다. 삐걱거리는 문을 닫는 강민호 뒤로 박노인은 연신 고맙다고 인사를 합니다. 강민호 55세, 대한민국 10대 대부업체 희망금융 회장, 서민을 위한 금융이라는 명목 아래 가장 냉혹한 추심으로 유명한 남자.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의 밤이 낮과는 얼마나 다른지. 그의 이중 생활을 아무도 모릅니다. 박노인을 만나고 오는 길에 같은 동네에 있는 김한국을 찾아갑니다. 2년 전 돈을 빌려 5개월째 이자도 못 내는 가장. 5개월 전 공사장에서 사고로 발가락을 하나 잃으면서 삶의 의욕도 잃은 남자. 강민호는 묵직한 상자 하나를 들었습니다. 세찬 바람이, 강 사장의 발자국 소리도, 문 앞에 내려놓는 상자 소리도, 글씨 쓰는 소리도 모두 삼키는 밤. 부드럽게 메모를 읽어봅니다. 나는 이름 없는 협력자입니다. 이 돈으로 빚을 갚고 재기하십시오. 300만 원입니다. 그리고는 강민호는 유유히 밤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낮에는 악마처럼 협박하고 밤에는 천사처럼 돈을 놓고 가는 남자. 지난 30년간 그가 도운 사람만 3천 명이 넘었습니다. 왜 그는 이런 삶을 살까요?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30년 전 20살. 30년 전 강민호는 20살 공장 노동자였습니다. 학력고사 전국 35등. 원하는 K대학 법학과를 합격했지만 40세의 미망인이 되신 어머니가 혼자 동생 셋을 키울 일을 생각하면 차마 대학을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아쉬워하셨지만 민호의 최선은 돈을 버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 공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희망도 미래도 보이지 않던 어두운 시절이었지만 그에겐 밝고 명랑한 그녀 수진이 있었습니다. 민호야, 여기. 수진아, 미안. 야근했어. 많이 기다렸지? 괜찮아. 수진은 손을 저으며 가방에서 장학증서를 꺼냈습니다. 이거 봐. 나 오늘 장학금 받았어. 진짜? 우와, 수진아. 축하해. 이걸로 우리 데이트 할 수 있겠다. 민호야, 영화 보러 갈까? 민호는 어두워진 얼굴로 조심스럽게 시골에 월급 보내드리고 나니까 지금은 좀. 수지는 민호 손을 잡으며 괜찮아. 우리 같이 있으면 그걸로 충분해. 이수진, 가난하지만 똑똑한 장학생. 그리고 강민호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 사람. 수진이도 강민호와 같은 과를 지원하였습니다. 학력고사 날. 둘은 앞뒤에 앉았습니다. 시험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
서울은 두 사람 모두에게 초행길이라서 지하철역 가는 길을 몰랐죠. 고사장을 나서며 수진이 먼저 민호에게 저기 2호선 타려면 아, 나도 처음이라. 둘의 얼굴은 빨갰습니다. 그때 수진이 같이 찾아 가보자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둘은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고속터미널에서 민호가 말했습니다. 저기 우리 전화번호 교환하는 건 어때? 같은 과가 될 수도 있는데. 그 말에 수진도 흔쾌히 좋다 했습니다. 민호는 원주, 수진은 청주 목적지가 달랐습니다. 잘 도착했는지를 물으면서 시작된 전화로 사랑이 싹 텄습니다. 민호가 퇴근하면 둘은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5월 봄밤 한강변은 살랑 바람조차 달콤했습니다. 수진아, 응? 나 꼭 성공할게. 너한테 좋은 집 사주고 좋은 차 사주고 행복하게 해줄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수진이 말했어요. 민호야, 나 그런 거 안 봐라. 그냥 내가 있으면 돼. 아니야. 난 꼭 성공해서 너 떳떳하게 부모님한테 데려갈 거야. 그 말이 수진을 행복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사랑만으로는 살 수 없었습니다. 대학 3학년 가을 중간고사 준비에 바빴어요. 갑자기 수진의 삐삐에 파리파리가 찍혔어요. 엄마였습니다. 공중전화로 달려가 얼른 전화했습니다. 수진 어머니 울먹이시며 수진아, 아버지가 폐암 말기래. 수술비가 5천만 원이래. 네, 5천만 원? 아버지 암 선고도 충격이고 수술비도 충격이었습니다. 5천만 원이요? 우리 집에 그런 돈이 어디 있니? 어떡하지, 어떡해. 그날부터 수진의 세상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아, 무슨 일 있어? 요즘 표정이 안 좋던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수진아, 나한테 말해봐. 내가 도와줄게. 너도 힘든 거 나 알아. 수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민호에게 도움을 청할 수 없다는 것을, 아니, 청하면 안 된다는 것을, 그가 자신 때문에 더 힘들어질까봐. 어느 날 한 남자가 왔습니다. 말쑥하게 정장을 차려입고 앞이 뾰족한 구두를 신었습니다. 이수진 씨 맞죠? 법학과 수석이라고 들었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박준호입니다. 박성그룹 회장 아들이고요. 제 아버지가 장학사업을 하시는데 당신 같은 인재를 후원하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후원이요? 네. 졸업할 때까지 전액 지원. 그리고 알아보니 수진 씨 아버님 많이 편찮으시던데 부모님 병원비도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병원비를요? 수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아버님이 많이 편찮으시다고. 5천만 원 정도면 되죠? 어떻게 그걸 아세요? 우리 그룹은 정보력이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 같은 사람을 돕고 싶습니다. 대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조건이요? 졸업 후 저와 결혼해 주십시오. 뭐라고요? 사랑은 천천히 하면 됩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건 돈이잖아요. 아버님 목숨 살릴 돈. 생각해 보세요. 내일까지 답 주시면 됩니다. 아버지 병원비와 사랑의 관계 사이에 고민이 오갔습니다. 수지는 그날 밤 뜬 눈으로 밤을 샜습니다. 밤새 눈물이 났습니다. 다음 날 수지는 민호를 만났습니다. 수진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수진아, 무슨 일이야? 얼굴이 어두워.
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호야. 응? 미안해. 아무것도 모르는 민호는 웃으며 뭐가 미안해? 우리 그만 만나자. 헤어지자고. 왜?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라고? 수진이 눈물을 참으며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나 더 이상 못 기다리겠어. 내 미래가 너무 불안해. 수진아, 무슨 소리야? 나 진짜 열심히 할게. 조금만 기다려줘. 수진이는 목소리 높였습니다. 얼마나? 5년? 10년? 난 그렇게 못 기다려. 수진아, 나 다른 사람 만날 거야. 안정적인 사람, 돈 있는 사람, 믿을 수 없다는 듯 당황한 목소리로 수진아. 진심이야? 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강하게. 응, 진심이야. 미안해, 민호야. 이제 날 잊어. 이 말을 남기고 뛰어가는 수진. 멀어지는 발소리를 들으며 강민호는 절규했습니다. 수진아, 수진아. 그날 밤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수진이 혼자 집으로 돌아가며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민호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 때문에 내가 힘들어지면 안 돼. 너는 행복해야 해. 제발. 수진은 졸업을 2달 앞두고 23 꽃다운 나이에 박준호와 결혼했습니다.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그리고 민호의 미래를 위해.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 선택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될지. 수진의 결혼 생활은 지옥 같았습니다. 고급지지만 무거운 분위기의 저택. 결혼 1년 차부터 박준호의 본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술병 깨지는 소리가 날마다 났습니다. 술 취한 거친 목소리. 이년아, 돈에 팔려온 년. 내가 돈 주고 산 년아. 술 그만 마셔요. 닥쳐. 내가 뭔데 나한테 말대꾸야. 박준호는 수진의 뺨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쿵. 수진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수진은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꼈습니다. 박준호는 도박꾼이었습니다. 그리고 폭력적인 남자였습니다. 수진의 아버지 병원비 5천만 원. 그것은 수진을 평생 올가매는 족쇄가 되었습니다. 병원 복도 축하합니다. 임신 8주입니다. 결혼 2년 차. 수진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은 지호. 하지만 그것은 지옥에서의 10년을 견디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경찰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준호 씨 부인이십니까? 깜짝 놀란 수진. 네. 무슨 일이세요? 남편분이. 네. 뭐라고요? 교통사고로 사망하셨습니다. 박준호 씨 술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로 죽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식음을 전폐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수진을 괴롭혔습니다. 사람이 잘못 들어 아버지 사업이 망하고 아들이 죽었다며 천하에 재수 없다며 수진이를 구박했습니다. 먹을 자격이 없다며 먹을 것을 모두 없앴습니다. 그저 음식을 준비하면서 허기진 배를 채워야 했습니다. 겨울 길몽추위가 왔습니다. 아침 식사를 위해 주방으로 나가던 수진은 큰 가방을 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저 가방을 가지고 당장 나가 라고 소리쳤습니다.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이 엄동설 안에 집도 없이 남편 도박빚 3억을 고스란히 떠안고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8살 아들. 시어머니는 차가웠습니다.
사망보험금 2억으로 빚 갚아라. 남는 거 있음 방을 얻든지. 그리고 다시는 우리 집 찾아오지 마. 지호도 데려가라. 우린 가난해져서 아이를 키울 수 없다. 수지는 아들 지호와 함께 쫓겨났습니다. 가까운 부동산에 가서 당장 방을 구했습니다. 성북동 반지하 집. 혼자가 되었습니다. 아니, 아들과 단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작되었습니다. 진짜 지옥이. 낡은 반지하 집, 빗물 떨어지는 소리가 나고 행인의 신발 바닥이 훤히 보였습니다. 월세 30만 원짜리 반지하. 곰팡이가 가득한 집에 새벽 오시면 알람이 울렸습니다. 지친 목소리로 기지개를 펴니다. 콜록 기침하는 수진. 지호 잠결에. 엄마, 또 기침해? 아니야, 지호야. 엄마 안 아파. 더 자렴. 수진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되었습니다. 낮 12시까지 식당 설거지.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청소 아르바이트. 밤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편의점. 하루 19시간 일하고 받는 돈, 월 180만 원. 수진 씨, 손님 많으니까 빨리빨리. 네, 죄송합니다. 서두르다 접시를 깨는 날도 많았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이고, 이번 달 급여에서 빼야겠네. 네, 죄송합니다. 퇴근 후에는 아들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반지하 집에 라면 끓는 소리가 났어요. 지호는 밝은 아이였어요. 매일 학교 얘기를 해줬죠. 엄마, 오늘 급식 반찬 진짜 맛있었어. 그래? 뭐였는데? 돈가스? 근데 엄마는 회사에서 밥 먹었어? 응, 엄마는 회사에서 먹었어. 지호 많이 먹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수지는 하루에 라면 반 개가 전부였습니다. 나머지 반은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엄마, 우리 언제 큰 집 살아? 친구들은 다 아파트 사는데. 웃으며 곧 그럴 거야. 엄마가 열심히 일하면 돼. 엄마는 왜 맨날 기침해?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아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큰 우주, 가장 큰 존재, 엄마라는 존재, 지호에게 비춰지는 자신을 생각했습니다. 걱정 마. 우리 지호 두 손을 꼭 잡으며 수지는 널 꼭 지켜줄게라고 다짐했습니다. 엄마, 나 크면 돈 많이 벌어서 엄마한테 큰 집 사줄 거야. 울컥했습니다. 고마워, 지호야. 사랑해. 그리고 지호가 잠든 후 매일 밤 수지는 혼자 울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정막을 깨는 소리, 쾅쾅. 문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났습니다. 문 밖에서 낮은 톤의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수진 씨 계십니까? 누구세요? 희망금융 강민호입니다. 문 열어주시죠. 힘없이 열리는 문소리 뒤로. 무슨 일이세요? 강민호. 서를 펼치며 작년에 서민론에서 빌린 2천만 원. 이자만 벌써 500만 원 밀렸습니다. 저도 알아요. 하지만 지금 돈이 없어서. 그건 제 알 바 아닙니다. 다음 주까지 500만 못 갚으시면 이 집 전세금 압류합니다. 절박하게 제발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몇 살입니까? 8살이요. 다음 주 금요일까지 500만 원. 꼭 준비하세요. 네, 힘없는 그녀의 목소리는 어딘가 슬펐습니다. 차로 향하는 강민호. 가로등 아래를 걷는 그의 표정은 이상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6월 어느 날 밤, 강민호는 또 다른 채무자를 찾아갔습니다. 철길 건널목 두 번째, 낡은 슬레이트 지붕집.
강민호가 문을 두드립니다. 최동수 씨, 문 여세요. 게임 총성 소리, 폭발음이 났습니다. 최동수 40대 무기력한 목소리, 누구세요? 희망금융 강민호입니다. 문 열어주시죠. 최동수가 문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어두컴컴한 방 안에서 노트북 화면만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게임 총성, 키보드 타자 소리, 차갑게 말하는 강민호, 지금 게임하고 계십니까? 아, 그게 노트북 화면 보며 FPS 게임이군요. 총 쏘는 게임. 비웃으며 최동수 씨, 이자 500만 원 밀렸습니다. 내일까지 안 갚으시면 이 집 날아갑니다. 회장님, 제발 일주일만. 일주일? 화면 가리키며 게임할 시간에 일이나 하시죠. 저도 일 찾고 있어요. 일 찾고 있다고요? 노트북으로 게임이나 하면서요? 노트북을 탁 덮는다. 이거 담보로 가져갑니다. 예, 안 됩니다. 그건 제가 유일하게. 명함 꺼내며 한심합니다. 정말. 40대 가장이 게임이나 하고 앉아서. 여기 건설 현장 인력소 명함입니다. 당장 내일 아침 6시 가세요. 일당 15만 원 나옵니다. 예. 3일만 일하면 이자 낼 수 있습니다. 내일 일한 거 당일 지급해 준다고 해놨으니까 저녁에 돈 가지고 제 사무실로 오십시오. 최동수는 당황하며 더듬더듬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회장님. 노트북을 챙겨 들고 말합니다. 내일 일 끝내고 오면 이것도 돌려드리죠. 안 오시면 이거 팔아서 이자에 충당하겠습니다. 일 안 할 겁니까? 할 겁니까? 하겠습니다. 내일 저녁 6시 제 사무실 50만 원 가지고 오세요. 강민호는 노트북을 들고 나왔습니다. 비를 맞으며 차로 걸어가는 그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차 안에서 혼잣말을 합니다. 게임이라니 쯔쯔쯔. 차가 조용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다음 날 최동수가 정말로 일을 하러 갈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날 저녁 땀범벅이 된 얼굴로 50만 원을 들고 올 것이라는 것을. 강민호의 방식은 냉혹했지만 결국 사람을 살리는 방식이었습니다. 강민호는 추심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목이 말라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녀를 봤습니다. 냉장고 문 열어 가격표를 보고는 50% 할인 코너로 가는 그녀. 그녀는 며칠 전 방문했던 반지하집 여자였습니다. 왜 30년 전 이수진의 모습이 보이지? 그를 떠난 이수진, 세월이 흘렀지만 그 애띤 얼굴이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전 그녀를 보고 이상하다 기분이 든 건 그녀가 수진이었기 때문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수진이 우유를 계산대에 올리며 우유 하나요? 편의점 직원이 네. 2,500원입니다 하자 수진은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카드 긁는 소리가 났습니다. 승인 거절되었습니다. 수진이 당황해하며 아 죄송해요. 현금으로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강민호는 멀찍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초라해진 그녀, 떨리는 손으로 동전을 세는 그녀. 그 광경을 바라보는 민호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겨우 2,500원의 계산을 마친 그녀가 가게를 벗어났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강민호는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그녀가 반지하 집 이수진이 맞는지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 집이 가까워질수록 강민호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차라리 아니길 바랬습니다. 그러나 맞았습니다. 그 이수진, 강민호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떨리는 심장 소리를 들킬 것만 같았습니다. 반지하 내려가는 소리에 이어 열쇠 끼우는 소리가 나고 문 여는 소리가 나고 지호야, 엄마 왔어. 엄마, 우유 샀어? 응. 수진과 지호가 행복하게 말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러나 강민호는 슬펐습니다. 반지하, 곰팡이 자국, 깨진 창문. 그녀가 이렇게 살고 있었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거야? 수진아, 너 어떻게 된 거야? 그날 밤 강민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얼른 아침이 되길 기다렸습니다. 해가 뜨자마자 출근했습니다. 김 과장을 불렀습니다. 네, 회장님. 이수진이란 사람 알아봐. 30대 후반, 반지하 거주. 알겠습니다. 어떤 정보가 필요하십니까? 전부, 과거부터 현재까지 전부 알아봐. 네, 회장님. 김 과장은 고객 서류 철을 하나하나 넘깁니다. 회장님, 보고서 나왔습니다. 서류 읽으며 박준호와 결혼, 10년 전 사망, 빚 3억, 아들 지호, 현재 대부업체 5곳에서 총 2천만 원 빚이 있습니다. 이자 연체 중이고요. 5곳이나? 네. 돌려막기 하는 것 같습니다. 강민호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 과장? 네. 이 사람 추심건 나한테서 빼. 다른 직원한테 맡겨. 예. 왜요? 그냥 내 말대로 해. 알겠습니다. 강민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넘길 수 없다는 것을. 다음 날 밤 강민호는 반지하 집 앞을 서성거렸습니다. 자신이 서 있는 아래에는 수진과 그녀의 아들이 숨을 쉬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 당장이라도 문을 두드려 제외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강민호는 준비해둔 상자를 문 앞에 살짝 내려놓았습니다.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자신의 메모. 나는 이름 없는 협력자입니다. 이 돈으로 빚을 갚고 재기하십시오. 500만 원입니다. 읽는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처음 수진을 사랑했을 때처럼. 수진아, 힘내. 조심조심 걸어 나왔습니다. 달빛이 환했습니다. 강민호의 마음을 다 안다는 듯. 다음 날 아침, 수진은 지호에게 이불을 덮어주고 주방으로 나왔습니다. 선선한 기온이 문틈으로 스쳤습니다. 그런데 문 앞을 막은 박스가 보였습니다. 응? 이게 뭐지? 어느새 지호가 나왔습니다. 눈을 비비며 문틈으로 보이는 물체를 보더니 엄마, 상자다. 두 사람은 상자를 보며 놀랍니다. 지호가 엄마 메모가 있어. 메모에는 이름 없는 협력자 500만 원 이라 적혔습니다. 천사네. 세어보자 엄마. 지호가 돈을 센다며 한 다발을 들었습니다. 이 익명의 도움 혹시 아버지 수술비처럼 수진을 올가매려는 건 아닐까? 수진은 두려웠습니다. 와, 진짜 500만 원이야. 엄마, 누가 준 거야? 엄마도 모르겠어. 이렇게 고마운 분이 다 있구나. 수진도 당황하여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진짜 고마운 분이야. 형언이 어려운 감정이 었습니다. 그날 수진은 밀린 이자를 갚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궁금했습니다.
그 이름 없는 협력자가 누구인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 후로도 매달 1일 메모와 함께 수진의 집 앞에는 상자가 놓였습니다. 벌써 2년째 수진은 이름 없는 천사로부터 도움을 받았습니다. 2년간의 도움으로 남편 빚을 모두 갚았습니다. 식당 일을 그만두고 번역 일을 시작했습니다. 수입이 적었지만 초등학교를 입학한 지호를 돌보기에 좋은 일이었습니다. 생활비와 조금의 저축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도움이 없었다면 그동안 수진과 지호는 얼마나 비참했을지를 상상도 하기 싫었습니다. 수진은 이 도움을 잊지 않고 언제든 돌려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졌습니다. 8월의 1일 아침, 또 다녀갔구나. 작은 카페를 시작해보세요. 란 메모가 있었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이 메모는 잠자는 거인을 깨우듯 강렬하게 와 닿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수지는 힘들 때만 눈물이 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감사할 때도 벅찰 때도 눈물이 나는 것인 줄 미처 몰랐습니다. 수진에게 단단한 의지가 생겼습니다. 통장에 저금액을 보았습니다. 2천만 원 남짓 있었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가난하기만 했던 자신이 이만한 현금을 가지게 되었다니. 이 돈이 헛되지 않게 하자. 수지는 민호의 부탁대로 카페를 열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 낮은 연립들이 다닥붙은 유동인구가 많은 마을의 모퉁이에 커피숍을 냈습니다. 꿈만 같았습니다. 대학 동기들은 각자의 길을 가는데 아버지 수술비를 대준다는 말에 팔려가듯 결혼을 한 자신, 그 이후의 삶은 저택에 갇힌 노예였습니다. 사람들은 부잣집에 시집을 갔다고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남편은 사기꾼, 도박꾼,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 밑에서 자유도 돈도 없이 구타와 학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외부와 단절된 저택생활, 교통사고로 사망한 남편 그리고 쫓겨난 시댁, 아득하게 어둡기만 했던 시절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자신이 괜찮은 사람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뭔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들었습니다. 오가는 사람들을 위해 김밥도 한 줄씩 팔았습니다. 잘하진 못했지만 정성은 아낌없이 담았습니다. 익명의 후원자 덕분에 희망으로 가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기 커피 정말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카페는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버스나 지하철을 타는 사람들에게 김밥도 인기 있었습니다. 엄마 나 학교 다녀올게. 그래, 조심히 다녀와. 멀어져가는 지호의 뒷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카페는 성공했고 수지는 여러 지점을 냈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작은 식품 유통회사를 차렸습니다. 20년이 흘렀습니다. 희망 유통 중견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지는 평생 그 이름 없는 협력자를 찾았습니다. 사무실에 최 비서가 일정표를 들고 왔습니다. 사장님, 오늘 희망금융 강민호 회장님과 미팅 있으십니다. 50대의 수지는 사업가로서의 성숙된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희망금융? 거기 대부업체 아닌가? 네. 하지만 최근 서민금융으로 전환하셨대요. 우리랑 상생 협력 제안하신다고. 그래, 알았어. 잠시 뒤 노크 소리 들어오세요. 강민호 회장님 오셨습니다. 강민호가 들어오면서 차분한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희망금융 강민호입니다. 수진은 들고 있던 서류를 떨어뜨렸습니다. 강민호는 수진이 자신을 알아봤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나 침묵이 흐를 뿐이었습니다. 수진이 먼저 침착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희망식품 이수진입니다. 강민호도 침착하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닿는 순간 30년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회장님, 네, 혹시 30년 전 공장에서 일하신 적 있으세요? 강민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대답을 기다리는 수진의 얼굴에는 여러 감정이 보였습니다. 그 강민호 맞죠? 강민호 조심스레. 네. 이수진 씨도 그 수진이 맞고요. 수진도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강민호가 어색한 침묵을 깼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30년이란 시간이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들처럼 짧은 인사가 오갔습니다. 수지는 소파에 앉으라 손짓하며 자신도 마주 앉았습니다. 회사의 대표 자격으로 두 사람이 마주보고 있는 순간 수진에겐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강민호가 우리 서로 상생하여 사업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수진은 좋은 제안이라며 합의에 동의했습니다. 다음에 또 보자며 강민호는 수진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며칠 후 굿모닝. 수진이 인사하며 사무실 문을 열자 최 비서 네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하는데 최 비서가 보는 신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 사진 강민호 사장님 아니야? 네, 맞아요. 저도 처음엔 혹시나 했는데. 희망금융 강민호 회장님 맞아요. 30년간 3,000명 넘게 익명으로 후원하셨대요. 수지는 놀랐습니다. 뭐라고? 최 비서가 기사 내용을 요약해 주었습니다. 이름 없는 협력자로 유명하시대요. 업계에서는 다 알고 있다고 해요. 이름 없는 협력자? 수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간직해오던 메모가 있었습니다.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설마. 30년 세월이 고스란히 든 메모는 누렇게 낡아져 있었습니다. 나는 이름 없는 협력자입니다. 똑같은 이름이었습니다. 수진이 카페를 오픈하고 이사를 했습니다. 가게 가까이로 이사를 하기 하루 전날 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내일 아침이 1일인데 천사님께 알려야지. 다음 달에 또 오시면 어떻게 해? 그러게 이사 간다고 메모를 붙이자. 그래서 메모를 분실하지 않으려 상자 놓이는 자리에 잘 두었습니다. 이사를 가지 않으면 계속될 도움. 감사의 마음을 담아 편지를 썼습니다. 천사님께 봉투의 글자가 빛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어김없이 상자가 왔습니다. 한결같은 분, 은혜를 갚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수지는 자신이 쓴 편지 내용을 다짐하듯이 말했습니다. 천사님은 편지를 가져가고 그렇게 그 도움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3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수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도운 사람이 강민호였다는 것을. 아, 민호 씨였어. 말로 표현이 어려운 감정이 스쳤습니다. 경제인 포럼이 개최되는 날, 중소기업 100개가 초청되었습니다. 홀은 은은한 음악이 퍼지고 중량구 방송국의 김희찬 아나운서가 사회자 자리에 섰습니다. 작년에 본 대표님들이 보였습니다. 눈인사를 하고 정해진 자리에 앉았습니다. 수지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이 자리에 초청되었다는 사실이 감격이었습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시간. 올해의 중소기업 인상을 발표하겠습니다. 두근거리게 하는 음악이 홀을 채웠습니다. 모두 아나운서의 발표를 기다리는 가운데 올해의 중소기업인 희망유통입니다. 이수진 대표님은 앞으로 나와주세요.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이수진 대표님 모셔보겠습니다. 수지는 레드 카페 뒤를 걸어 무대에 올랐습니다. 객석 한편에 강민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수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뗐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저는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30년 전 저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빚을 남기고 떠났고 8살 아들과 단둘이 반지하에서 살았습니다. 그때 한 분이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이름 없는 협력자라는 이름으로 주변은 웅성거림으로 술렁였습니다. 매달 1일 제 집 앞에 돈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저는 빚을 갚았고 카페를 열었고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수지는 강민호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그의 입술은 단단하게 일자로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30년간 저는 그분을 찾았습니다.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알게 됐습니다. 홀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그분은 떨리는 목소리로 희망금융 강민호 회장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객석에서는 웅성거림이 번졌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번갈아가며 강민호를 쳐다보았습니다. 회장님, 오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은 강민호 회장에게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뭐라고? 강민호 회장이? 저 냉혈한이 그런 일을? 믿을 수가 없는데. 사람들이 강민호를 찾아 고개 돌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객석에서 충격받은 표정으로 수백 개의 시선이 강민호에게 쏠렸습니다. 업계에서 냉혹한 추심자로만 알려진 남자. 하지만 그 남자가 30년간 이름 없는 천사였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다는 표정들이었습니다. 시상식 후 복도는 돌아가는 발걸음으로 분주했습니다. 수지는 강민호를 불렀습니다. 회장님, 강민호 돌아서며 이수진 사장님. 우리 말 놓고 편하게 대화하는 게 어때요? 수진이 제안했습니다. 그게 낫겠지? 언제부터 알았어? 내가 그 수진이란 걸. 처음부. 30년 전 편의점에서 우유 사던 당신을 봤을 때부터. 그리고 당신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알게 됐어. 왜? 왜 말 안 했어? 씁쓸하게 웃으며 당신이 나를 버렸잖아. 가난한 나를. 수지는 여러 생각이 스치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게 아니야. 나는 강민호 손살에 치며 아, 알아. 지금은 다 알아. 당신이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그리고 나를 위해 떠났다는 것. 그래서 너 돕고 싶었어. 내가 부자가 된 건 당신에 대한 원망 때문이었거든. 하지만 당신을 다시 만나고 원망은 동정 같은 걸로 바뀌었어. 수지는 미안한 마음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정말 미안해. 그때 아프게 해서. 강민호는 환하게 웃으며 다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신문 기사에 실린 가족 사진을 봤어. 행복한 모습 보기 좋았어. 아내와 12살 딸이 있어. 가족이 있으니 존중과 책임감을 늘 가지게 돼. 넌 아들이 하나 있지? 응, 우리 지호 38살이야. 회장님 덕분에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다녀. 잘 됐네. 다 회장님 덕분에 가능했어. 별 말씀을. 앞으로는 좋은 사업 파트너가 되어보자. 그 후로 두 사람은 최고의 사업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희망금융과 희망식품은
서민을 위한 상생 협력 모델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가족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어떤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아도 영원히 빛납니다. 30년간 그림자에서 빛이 되어준 사람, 그리고 그 빛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 두 사람은 존중이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아도 서로를 빛나게 하는 별빛이 될 수 있습니다. 천사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 인생에도 이름 없는 천사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도 누군가의 천사가 될 겁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